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술 격차로 인한 문화 소외가 커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오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는 7번째 국가가 될지 주목됩니다. 불평등 타파를 내건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이 전두환 옹호 발언을 두고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졌고 5월 단체는 윤 후보가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실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윤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 후보의 전두환 찬양망언은 윤 후보가 군부 독재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천박한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 나아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도 일제히 SNS를 통해 막가파의 망언,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의심, 헌법정신 망각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호남 주민들에 대한 사과 등 조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살인마 전두환을 권한의 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표현한 윤 후보의 사고방식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쓰러져간 5월 영령을 모독한 것이고 아픈 현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을 모독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5월 단체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5월 단체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아물지 않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호남을 찾아와 했던 사죄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5.18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5.18의 왜곡과 망언 또는 허위사실 유포, 폄훼 등등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가족 감염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직업소개소 전수검사 관련 2명과 타시도 확진자 관련 4명 등 1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특히 19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22명 가운데 16명이 가족끼리의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4명, 구례 1명 등 어제 하루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주 확진자는 모두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기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0세에서 5세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병원입니다. 영유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바이러스까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실도 없다고 걱정되고 하니까 마음도 무겁고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원 등도 유행처럼 번지는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이 전혀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장난감들 소독을 하지만은 수업은 락스 청소 따로 하고 또 이렇게 일반 소독으로 또 다시 하고. 파라바이러스는 갑작스레 치솟는 발열과 구토, 인후통의 심한 기침까지 코로나19와 초기 증상이 비슷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 전파를 통해 감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0세에서 5세 사이 영유아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독감 등 다른 질병과 달리 예방주사도 없는 데다 영유아가 한 번 걸리게 되면 평균 5일은 입원을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운 날씨가 파라바이러스 유행의 원인입니다. 날씨가 이 가을 날씨 같지 않게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기온이 급강하했거든요. 그때 이 바이러스가 증식이 일어난 겁니다. 보건당국은 기침과 인후통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낮 동안에는 그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낮 기온이 좀 더 높게 올라서 기온차가 더 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고 하루 새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면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일교차지만 요즘 기온 자체는 전반적으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때일은 가을 추위가 기승인데요. 서리가 내릴 수 있어서 농작물 냉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이렇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안개도 없어서 더 청명한 가을 하늘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과 축제가 축소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해 답답한 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코로나는 문화계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새롭게 문화 소외를 겪는 시민들은 누구인지 코로나 전후 변화들을 빅데이터 속에서 살펴보는 특별기획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와 문화 소외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서 와. 방방코는 처음이지? 공연장이 아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 220여만 명의 팬이 관람한 방방콘. 코로나19로 공연 예술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는 오히려 더 많은 팬이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댓글로 소통까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코로나는 기존의 공연 예술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등 공연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공연장에서 열린 건수가 급감하는 등 코로나를 전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관광객 유치 수단이었던 축제들도 대부분 자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뉴스와 SNS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이 흐름과 같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문화 소외와 관련한 9만 7천여 건의 뉴스 기사와 160여 건의 SNS 게시물을 분석했더니 온라인과 디지털 등 비대면 문화 확산에 관심을 나타내는 단어의 출연 건수는 증가한 반면 행사와 축제, 개최 등의 단어 출연 건수로는 대면 방식을 통한 문화체험 관심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 공연 문화가 온라인의 장으로 이동하는 추세에서 문화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문화 소비에 있어 관심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의 출연 빈도는 코로나 이후 71%가 감소했습니다. 또 문화 소외계층과 연관 있는 지원과 교육의 키워드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직접적 생각을 알 수 있는 SNS에서는 참여와 활동이라는 단어가 감소한 반면 기술과 어려움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개념과 다른 기술 격차로 인한 문화 소외가 코로나 이후 새로 등장했다며 기술 격차를 줄이려면 공급자에게는 장비와 공간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술이 담보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콘텐츠 질이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비대면 시대에 또 다른 문화예술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로 문화예술의 공간이 온라인으로 변화해가는 흐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나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세안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소 이동수 소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 문화소외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코로나19 전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네, 코로나19 전후에 문화소외를 둘러싼 키워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과 강주 전남을 구분해서 비교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과 강주 전남이 동일하게 문화 관련 단어인 행사, 개최, 공연, 축제 키워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활발히 추진되던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들이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문화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도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그 기회가 줄어들면서 감성 분석에서도 부정어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뉴스 기사와 SNS에 나타나 있는 부정어와 긍정어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뉴스 기사에서는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더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긍정어가 2배가량 감소하면서 부정어와 긍정어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SNS 데이터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부정어와 긍정어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부정어 변화는 거의 그대로인데 긍정어의 언급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같이 코로나19 전후 비교해서 부정어 변화는 미미한데 긍정어가 대폭적인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부정어는 불만족을 느낄 때 표현하고 긍정어는 만족스러울 때 표현하는 단어임을 생각해 볼 때 긍정어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심리적 만족감이 감소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충족했던 시민의 생활 만족감이 감소하면서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문화예술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강주 전남과 전국을 구분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난 여가 시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드라마 시청이나 게임과 같은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강주 전남은 디자인 비엔날레나 시립미술관 등에서 온라인 전시나 미디어 아트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 온라인 전환에 따른 그 문화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 과제일 듯한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이 문화 소외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소외가 문화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중심의 치유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디지털의 접근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항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문화 소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 누리호 오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발사를 하루 앞둔 어제 높이 47m, 폭 3m의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수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가 천천히 하늘을 향해 일어섭니다. 어제 무사히 기립을 완료한 누리호는 전자장비와 연료주입 밸브 등 설비 정비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설비를 재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바람 등 날씨를 고려해 3시에서 7시 사이 정확한 발사 시간이 확정됩니다. 발사 시간 전후로는 나로우주센터 반경 최소 3km에서 95km까지 육상과 해상, 공역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소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단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내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 시험의 한 과정,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지상 600에서 800km 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약 2조 원이 투입된 누리호 프로젝트. 러시아 기술의 도움을 받았던 나로호와 달리 순수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16분 이내에 우주 저궤도에 인공위성 모형을 올려놓게 되며 성공 여부는 발사 30분 안에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검의 미제 사건과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32건이었던 광주지검의 미제 사건은 2018년 3,327건, 지난해에는 4,235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도 2018년 18%, 2019년 22.3%, 2020년에는 29.6%로 증가세를 보여 자체 점검을 통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평등 체제 타파를 기치로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광주시청 도로에서 조합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 커졌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까지 행진에 나섰고 경찰과 방역당국도 막아서지 않아 우려했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9인까지만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며 체증 등의 과정을 거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송 차량의 노선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SPC 운송기사들이 사측과 합의하면서 47일 만에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회는 노조 파업에 따른 계약 해지 철회와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추가 논의를 마치는 오는 2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3일 배송 차량이 신규로 투입된 것을 계기로 운행 방식과 배차 등을 조정하려 했지만 사측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조치에 대한 단속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하며 2022년 1월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LP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LP 음악 충전소가 담양에 들어섭니다. 옛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 전시관과 LP바, 카페 등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LP 음악 충전소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과 광주 MBC는 LP 음악 충전소 건립을 위해 지난해 협약식을 체결했고
광주 MBC는 소장한 LP 레코드 등을 담양군으로 이관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해의 끝섬인 울릉도 독도를 지켜왔던 전라도인들의 삶을 추적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주관으로 광주 송정역 2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양모 호남 시무 독도 특별전에서는 구한 말 배건조에 사용됐던 톱과 울릉도 개척민들로 추정되는 거문도 어부, 어선 등 울릉도 개척민과 관련된 옛 사진이 최초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광주에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가 기승인 가운데 일교차마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나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나고 있으니까요. 면역력 관리 잘하시고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기승인데요. 특히 농가에서는 농작물 냉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끔 이렇게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지역이 많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비교적 높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완도 10도 안팎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곡성은 3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